요즘 집이 참 조용하죠. 예전에는 아이들 소리로 시끄럽다고 했는데 정작 조용해지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하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보는데 문득 이제 뭘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느 날 마트에서 만난 옆집 언니가 하는 말이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답답해 죽겠어. 텔레비전만 하루 종일 보고 있으니까 머리가 멍해져.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정말 혼자 있었던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어릴 때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학교 다닐 때는 친구들과 함께, 결혼하고 나서는 가족들과 함께, 직장에서는 동료들과 함께,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막막하고 뭔가 잘못된 것 같고 외로운 거예요. 마치 혼자 있는 게 죄라도 되는 것처럼 불안해지고요. 그런데 말이에요. 불교의 큰 스님이셨던 법정 스님께서는 혼자 있는 시간을 정말 소중히 여기셨어요. 스님은 산속에서 혼자 사시면서도 외롭다고 하신 적이 없으셨거든요.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진짜 자기 자신을 만나는 기쁨을 느끼셨다고 하세요. 처음에는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혼자 있으면서 어떻게 기쁠 수가 있지 했거든요. 그런데 차근차근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하는 이유는 혼자 있어 본 경험이 별로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마치 수영을 처음 배울 때처럼요.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무서워서 어쩔 줄 모르다가 막상 들어가서 둥둥 떠보면 아, 이런 기분이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혼자 있는 시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안하지만 천천히 익숙해지면 그 시간이 주는 선물이 있다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요 며칠 전에 동네를 산책하다가 작은 공원에서 할머니 한 분을 봤어요. 벤치에 혼자 앉아서 비둘기들에게 모이를 주고 계시는데 표정이 참 평화로워 보이시더라고요. 외로워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여유롭고 편안해 보이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아, 혼자 있는다고 해서 다 외로운 건 아니구나. 혼자 있으면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구나.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바쁘게 살아왔잖아요. 아이들 키우고, 살림하고, 일하고, 아침부터 밤까지 쉴 틈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갑자기 조용한 시간이 낯설고 어색한 거예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한 시간일 수도 있잖아요. 지금까지 남을 위해, 가족을 위해 바쁘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진짜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 거니까요. 법정 스님은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천천히 생각해 보니까 누군가가 항상 옆에 있어야만 안심이 되고 행복하다면 그건 진짜 자유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도 소중하고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도 즐겁죠.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도 똑같이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걸 오늘부터 차근차근 알아가 보면 어떨까요? 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지금까지 수십 년을 바쁘게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혼자 있는 걸 편애할 수는 없잖아요. 천천히 조금씩 우리만의 속도로 가보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는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나에게 주어진 특별한 선물이라고 생각해보는 거예요. 어떤 선물인지는 천천히 풀어보면서 알게 될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이 조용한 시간도 나쁘지 않죠. 아무도 재촉하지 않고, 아무도 뭘 하라고 강요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잠깐 마음을 쉬어가는 이 시간 말이에요. 이게 바로 혼자 있는 시간의 시작이에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작은 평화로움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것 같아요. 요즘 혼자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마 대부분 좋지 않은 느낌일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어온 말들을 생각해 보면, 혼자 있으면 안 돼. 친구들과 어울려야 해. 사람은 함께 살아야 하는 거야. 이런 말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혼자 있으면 뭔가 잘못된 것 같고, 외로운 사람 같고, 소외된 사람 같은 기분이 들어요. 마치 혼자 있는 게 나쁜 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어느 날 아침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꽃들도 혼자 피어 있는데 참 예쁘다고. 특히 작은 화분에 핀 꽃 하나가 있었는데 주변에 다른 꽃은 없었지만 혼자서도 정말 아름답게 피어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혼자 있어도 충분히 아름답고 소중할 수 있는 거 아닐까. 법정 스님께서 자주 하신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고독은 외로움과 다르다고 하시면서 고독은 오히려 마음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시간이라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무슨 차이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혼자 있는 건 매 한 가지 아닌가 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정말 다르더라고요. 외로움이라는 건 누군가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에요. 뭔가 부족하고 비어있는 느낌. 마치 배가 고픈 것처럼 뭔가 채워야 할 것 같은 기분이죠. 그런데 고독은 다른 거예요. 혼자 있지만 마음이 편안하고 충만한 상태. 마치 맛있는 식사를 다 하고 나서 만족스럽게 차 한 잔 마시는 기분 같은 거예요. 요즘 들어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가족들이 다 외출하고 집에 혼자 남았을 때 처음에는 뭘 하지 하면서 막막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의외로 편안해지는 거예요. 아무도 챙겨줄 사람이 없으니까 오히려 자유롭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게 바로 고독의 시작이에요. 혼자 있으면서도 불안하지 않고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그냥 지금 이 순간이 충분히 좋은 거예요. 자연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어요. 산에 혼자 서 있는 나무를 보세요. 외로워 보이나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당당하고 멋있어 보여요. 바람이 불면 바람대로 흔들리고 햇빛이 오면 햇빛을 받고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면서도 자기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혼자 있으면서도 자기만의 리듬으로 자기만의 속도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혼자였던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어릴 때는 부모님이 계셨고, 학교 다닐 때는 친구들이 있었고, 결혼하고 나서는 가족들이 있었어요. 항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누군가를 챙기고, 누군가와 맞춰 살아왔죠. 그런데 이제는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아이들도 다 컸고, 내 일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이제는 진짜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 시간이 주어지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마치 오랫동안 구두를 신고 다니다가 갑자기 맨발이 된 것 같은 기분이랄까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하지만 천천히 익숙해지면 그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으실 때 혼자 계셨어요.
보리수 아래에서 홀로 앉아 계시면서 깊은 깨달음을 얻으셨거든요. 만약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다면, 떠들썩했다면, 그런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조용한 시간, 혼자 있는 시간이 있어야 마음 깊은 곳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너무 바쁘고 시끄러워서 들리지 않던 내 마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어제 저녁에 혼자 앉아서 차 한 잔 마시는데 갑자기 어릴 때 엄마가 해주신 음식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떠오른 거예요. 그리고 그때의 따뜻한 기분이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걸 느꼈어요. 만약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거나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면 그런 소중한 기억이 떠올랐을까요? 아마 안 그랬을 거예요. 조용히 혼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따뜻한 순간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바로 고독이 주는 선물인 것 같아요. 바쁘게 살 때는 놓쳤던 소중한 것들을 다시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물론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게 익숙했으니까요. 하지만 천천히 시간을 갖고 익숙해져 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고 불안한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옛날 인도에 한 젊은 왕자가 있었어요. 이분이 바로 부처님이 되신 시다르타 왕자였죠. 왕자님은 궁궐에서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지내셨는데 하루는 문득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끼셨어요. 그래서 궁궐을 떠나 산속으로 가셨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말렸어요. 왕자님, 왜 혼자 가시려고 하세요? 여기서 편안하게 지내시면 되는데요.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왕자님은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나를 만나려면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왕자님이니까 뭐든 다 있을 텐데 왜 굳이 산속으로 혼자 가셨을까 하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도 아무리 편안한 환경에 있어도 정작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모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나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었거든요. 부처님은 산속에서 6년 동안 혼자 계시면서 깊이 생각하고 명상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보리수 아래에서 큰 깨달음을 얻으셨죠. 만약 계속 궁궐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셨다면 그런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건 부처님이 사람들을 싫어해서 혼자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먼저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 다시 사람들에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평생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해주셨죠. 혼자 있었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된 거예요. 또 다른 이야기도 있어요. 옛날에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어봤어요. 스승님, 저는 혼자 있으면 자꾸 잡생각이 나고 불안해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자 부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연못을 생각해 보아라. 계속 돌을 던져서 물결이 일고 있으면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가만히 두면 물이 맑아져서 바닥까지 환히 보이게 된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는 깨달았어요. 혼자 있을 때 생기는 잡생각들은 자연스러운 거고 그냥 가만히 두면 저절로 가라앉는다는 거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혼자 있으면 처음에는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떠올라요.
아이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내일은 뭘 해야 하지?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할까 하는 생각들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처럼 연못에 돌을 던진 것 같은 거니까 잠깐 기다리면 다시 맑아지는 거죠. 법정 스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스님이 산속에서 혼자 지내실 때 처음에는 도시 생활이 그리워서 괴로우셨다고 해요. 사람들 목소리도 듣고 싶고 시끌벅적한 분위기도 그리웠다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스님은 깨달으셨어요. 그런 그리움도 물결과 같아서 가만히 두면 저절로 가라앉는다는 걸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정말 깊고 맑은 평화가 있다는 걸 알게 되셨어요. 스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진짜 나와 만날 수 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항상 역할을 하고 있지만 혼자 있을 때는 그런 역할에서 벗어나서 진짜 나를 볼 수 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는 엄마로서, 아내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고, 친구들과 있을 때는 또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 그런 역할들을 다 벗어던지고 그냥 나 자신이 될 수 있어요. 또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어요. 옛날에 어떤 스님이 제자에게 물었어요. 너는 언제 가장 행복하냐? 제자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웃고 떠들 때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스님이 다시 물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제자는 갑자기 답이 막혔어요. 그제야 깨달은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만 의존하는 행복은 언젠가 사라질 수 있다는 걸요. 그래서 스님은 말씀하셨어요. 진짜 행복은 혼자 있을 때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이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느낀 건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더 깊은 평화와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부처님도 법정 스님도 처음에는 혼자 있는 게 쉽지 않으셨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천천히 익숙해져 가시면서 결국에는 그 시간을 통해 큰 지혜를 얻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혼자 있는 시간에 익숙해져 보세요. 그러면 언젠가는 그 시간이 주는 특별한 선물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정말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혼자 있을 때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 잠깐만 멈춰 보세요. 그리고 숨을 한 번 깊이 들이쉬어 보세요. 내쉬고요. 그냥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어떤 특별한 방법을 배워야 한다거나 복잡한 단계를 따라야 한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그냥 잠깐 멈춰서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요즘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아마 핸드폰을 보거나 텔레비전을 켜거나 할 일을 생각하거나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정말 잠깐이라도 오늘 기분이 어떤가 하고 나 자신을 살펴본 적이 있나요? 어제 저도 그랬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뉴스를 봤거든요. 그런데 문득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 급하게 찾고 있는 걸까 하고요. 그래서 텔레비전을 끄고 그냥 조용히 앉아 있어 봤어요. 처음에는 좀 이상하더라고요.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지금 내 마음이 어떤가 하고 살펴봤더니 묘하게 조급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뭔가 잘못된 것 같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조급했구나. 하고 알게 됐어요. 지금까지는 너무 바빠서 그런 마음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잠깐 멈춰보니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조급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봤어요. 아, 지금 조급하구나. 그렇구나. 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없애려고 하지도 않고, 나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였어요. 신기하게도 그렇게 하니까 그 조급한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더라고요. 마치 화가 난 아이를 달래는 것처럼 따뜻하게 받아주니까 저절로 진정이 되는 것 같았어요. 이게 바로 혼자 있을 때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일이에요. 복잡한 방법도 필요 없고 특별한 기술도 필요 없어요. 그냥 잠깐 멈춰서 지금 내 마음이 어떤가 하고 살펴보는 거예요. 어떤 때는 속상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걱정이 많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그냥 편안할 수도 있어요. 어떤 마음이든 상관없어요. 좋은 마음이어야 한다는 부담도 갖지 마세요. 법정 스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마음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거울을 보는 것과 같다. 거울은 예쁜 얼굴만 비추지 않는다. 어떤 얼굴이든 있는 그대로 비춰준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내 마음을 들여다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마음만 보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면 되는 거예요. 요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혼자 집에 있는데 갑자기 옆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더라고요. 처음에는 짜증이 났어요. 왜 저렇게 시끄럽게 하지? 하면서요. 그런데 그때 문득 생각이 난 거예요. 아, 지금 내가 짜증나고 있구나. 한번 이 마음을 들여다봐 볼까? 하고요. 그래서 짜증나는 마음을 그냥 바라봤어요. 지금 짜증이 나고 있다. 어디가 짜증날까? 아, 가슴이 답답하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네.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렇게 한 3분 정도 그냥 바라보고 있으니까 신기하게도 짜증이 조금씩 줄어들더라고요. 여전히 소리는 나고 있었는데도 말이에요. 그때 깨달은 게 내가 소리 때문에 짜증난 게 아니라 조용해야 한다는 내 생각 때문에 짜증났다는 거예요. 소리는 그냥 소리일 뿐인데 내가 거기에 이런저런 의미를 붙이고 있었던 거죠. 이런 게 바로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어려운 철학이나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그냥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어떤지 살펴보는 거예요. 차 한 잔 마시면서도 할 수 있어요. 차를 마시면서 지금 어떤 맛이 날까? 따뜻한가? 내 마음은 어떤가? 하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산책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걸으면서 지금 다리는 어떤 느낌일까? 바람은 어떻게 불고 있을까? 내 마음은 편안한가? 하고 느껴보는 거예요. 심지어 설거지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물의 온도를 느끼고 비누 거품을 보면서 지금 내 마음이 어떤가? 하고 잠깐 들여다보는 거예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들여다보다가 잡생각이 나면 어때요? 그것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지금 다른 생각이 났구나 하고 인정하고 다시 돌아오면 돼요. 마치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것 같아요. 강아지가 이리저리 뛰어다녀도 줄을 잡고 있으면 되는 것처럼 마음이 이리저리 돌아다녀도 그냥 지켜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실패해도 괜찮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마음을 들여다보는데 자꾸 딴 생각이 나도 괜찮고, 짜증이 나도 괜찮고, 졸려서 못하겠다 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조금씩 천천히 하는 거예요. 하루에 5분도 좋고, 심지어 1분도 좋아요.
그냥 잠깐이라도 나 자신과 만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이 심심하거나 답답할 때 이렇게 마음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고 오히려 소중한 시간이라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얼마 전에 동네 언니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분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혼자 있는 걸 정말 못 견디셨다고 해요. 남편이 출장 가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집이 너무 조용해서 미칠 것 같았어. 하시면서 그래서 항상 텔레비전을 켜놓고 라디오도 틀어놓고 그래도 답답하면 친구들한테 전화를 걸어대곤 했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우연히 감기에 걸려서 며칠 집에서 쉬게 됐는데 머리가 아파서 텔레비전도 못 보고 전화도 하기 싫었대요. 그래서 그냥 침대에 누워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문득 새 소리가 들리더라고 해요. 지금까지 몇 년을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새 소리였대요. 그때 깨달았어. 내가 그동안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지. 새 소리 하나도 제대로 못 들을 정도로 정신없이 살았구나 하고 그 후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혼자 있을 때 굳이 텔레비전을 켜지 않고 그냥 조용히 차 한 잔 마시며 앉아 있는 시간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어.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조금씩 익숙해지더라고. 그리고 그 시간이 나쁘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 지금은 오히려 그 시간을 기다린다고 하세요. 하루 중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이라고요. 또 다른 분 이야기도 있어요. 우리 동네 카페에서 자주 보는 분인데 항상 혼자 오셔서 책을 읽으시거나 그냥 창밖을 바라보고 계세요. 어느 날 우연히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그분도 예전에는 혼자 있는 걸 싫어하셨다고 해요. 특히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 집이 너무 적막해서 견디기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매일 저녁이 되면 무서웠어요. 집에 혼자 있는 게. 그래서 동네 카페라도 와서 사람들 보면서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혼자 있는 시간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외로움을 달래려고 나왔던 카페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러 오게 된 거예요. 지금은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해요. 아무도 방해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생각만 하고 하고 싶은 일만 할 수 있으니까. 그분은 지금 혼자 여행도 다니시고 혼자 영화도 보시고 혼자 하는 일들을 정말 즐기신다고 해요. 집 근처 슈퍼마켓에서 일하시는 분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아이들이 다 결혼해서 나가고 남편과 둘이 살게 됐는데 남편은 일찍 잠들고 본인은 잠이 안 와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해요. 처음에는 정말 심심하고 답답했어요. 뭘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작은 화분을 하나 샀는데 그걸 돌보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화분에 물을 주고 햇빛이 잘 드는 곳으로 옮겨주고 새순이 나오는 걸 지켜보고 그런 작은 일들이 생기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더라고요. 지금은 화분이 몇 개로 늘었고 매일 저녁 혼자 화분들을 돌보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하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느낀 건 혼자 있는 시간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새소리를 들으면서, 어떤 분은 카페에서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분은 화분을 돌보면서 시작하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건 억지로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자기만의 방식으로 천천히 익숙해져 가는 거죠. 또 다른 분은 이런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예전에는 친구들과 만나는 약속이 취소되면 정말 실망했는데 요즘은 오히려 오늘은 혼자 시간을 가질 수 있구나 하면서 기뻐한다고 해요. 예전의 나였다면 다른 친구에게 또 연락해서 억지로라도 누군가와 만나려고 했을 텐데 지금은 그냥 혼자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으면서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요. 이렇게 조금씩 변화하는 거예요. 갑자기 확 바뀌는 게 아니라 정말 조금씩 자연스럽게요. 어떤 분은 혼자 밥 먹는 것부터 시작하셨어요. 예전에는 혼자 밥 먹는 게 너무 쓸쓸해서 항상 텔레비전을 보면서 먹었는데 어느 날부터 텔레비전을 끄고 조용히 먹어봤다고 해요.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어요. 숟가락 소리만 나고. 그런데 며칠 하다 보니까 음식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더라고요. 그동안 텔레비전에 정신이 팔려서 뭘 먹는지도 모르고 먹었구나 싶었어요. 지금은 혼자 밥 먹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라고 하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가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혼자 있는 게 답답하고 외로웠는데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오히려 그 시간을 즐기게 되는 거죠. 물론 여전히 가끔은 외로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외로움도 예전과는 달라요. 견딜 수 없는 외로움이 아니라 그냥 지금 좀 외롭네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외로움이에요.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건 혼자 있는 시간을 받아들이는 대정해진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각자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기만의 속도로 천천히 익숙해져 가면 되는 거죠. 오늘은 좀 더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혼자 있는 시간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정말 사람마다 다르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우선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하시다가 은퇴하신 분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그분은 40년 넘게 회사를 다니시면서 항상 바쁘게 살아오셨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과 만나고 회의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생활이었죠.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까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다고 해요.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으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도서관에 갔다가 우연히 바둑 두는 분들을 보게 됐대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다가가서 바둑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바둑을 두면서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생긴 거예요. 바둑을 두려면 상대방 수를 읽어야 하고 내 수도 생각해야 하니까 자연스럽게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중하는 시간이 의외로 편안했어요. 처음에는 상대방이 있어야만 바둑을 둘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혼자서 바둑 문제를 풀기도 하고 바둑 책을 보면서 혼자 연구하는 시간을 즐기게 됐다고 해요. 지금은 혼자 바둑 공부하는 시간이 정말 좋아요. 아무도 방해하지 않고 내 속도에 맞춰서 생각할 수 있으니까. 건강 문제로 집에서 요양 중이신 분도 계세요. 그분은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집에서 쉬게 됐는데 처음에는 정말 답답했다고 해요. 평소에 워낙 활동적으로 살았는데 갑자기 누워서만 있으니까 미칠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그런데 며칠 후에 창밖을 보다가 나무 한 그루가 눈에 들어왔대요. 그냥 평범한 나무였는데 가만히 보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신기하더라고 해요. 그날부터 그 나무를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는 어떤 모습인지, 오후에는 또 어떻게 바뀌는지,
비가 오면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나무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혼자 있는 시간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지금은 몸이 많이 좋아져서 밖에 나갈 수 있지만 여전히 집에서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고 하세요. 자녀분이 결혼해서 멀리 이사간 어머니 이야기도 있어요. 그분은 평생 아이들 뒷바라지하며 살아오셨는데 갑자기 아이들이 다 떠나니까 정말 허전했다고 해요. 매일 저녁에 아이들 밥 차려주는 게 일상이었는데 갑자기 혼자 밥을 먹으려니까 너무 쓸쓸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요리 교실에 참여하게 됐는데 거기서 새로운 걸 배우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가족들 입맛에 맞춰서 요리했는데 이제는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을 만들어 보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혼자 먹을 건데 뭘 이렇게 정성스럽게 해야 하나 싶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재미있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맛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지금은 새로운 요리를 연구하는 게 취미가 됐고 혼자 음식을 만들어 먹는 시간을 정말 즐긴다고 해요. 실패담도 있어요. 어떤 분은 혼자 있는 시간을 유익하게 보내려고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시도했다가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해요. 혼자 있으니까 뭔가 대단한 걸 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영어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독서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하루에 할 일을 빽빽하게 짜놓고 했는데, 오히려 더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욕심을 줄이고 하나씩만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그냥 차 한 잔 마시면서 조용히 앉아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다른 것들을 추가해 나갔다고 하세요. 지금 생각해보면 혼자 있는 시간을 또 다른 바쁜 시간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여유롭게 보내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가족 문제로 고민이 많았던 분도 계세요. 성인이 된 자녀와 갈등이 있어서 마음이 힘들었는데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고 계세요. 처음에는 혼자 있으면 자꾸 그 일만 생각나서 더 괴로웠어요. 그래서 계속 바쁘게 지내려고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한번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 마음을 받아들여 보라고 조언해 줬다고 해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지만 시도해 봤다고 하세요. 울고 싶으면 울고, 화가 나면 화내고, 그냥 내 마음이 어떤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조금씩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지금도 가끔 힘들 때가 있지만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 마음을 추스르는 방법을 알게 됐다고 하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느낀 건 혼자 있는 시간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많고 때로는 실패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모두 자연스러운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 잘 안 된다고 해서 나는 안 돼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천천히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가면 되는 거죠. 어떤 분은 음악을 들으면서, 어떤 분은 산책을 하면서, 어떤 분은 뜨개질을 하면서 혼자 있는 시간에 익숙해져 가세요. 정답은 없어요. 각자에게 맞는 방법이 있을 뿐이죠. 지금 혼자 있는 시간이 어색하거나 답답하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천천히 조금씩 자기만의 속도로 익숙해져 가면 됩니다.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을 좀 더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을 말씀드릴게요.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일상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것들이에요. 첫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텔레비전이나 핸드폰을 보지 말고 잠깐이라도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5분만이라도 좋아요. 저도 요즘 이렇게 해보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커튼을 열고 창밖을 보면서 오늘은 어떤 하루가 될까 하고 생각해 봐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지더라고요. 두 번째는 집안일을 하면서도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방법이에요. 설거지를 할 때도 그냥 빨리 끝내려고 하지 말고 물의 온도를 느끼고 비누 거품을 보면서 천천히 해보세요. 이런 것까지 해야 하나 싶으실 수도 있는데 해보시면 의외로 마음이 편해져요. 마치 명상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빨래를 개면서도 할 수 있어요. 옷의 촉감을 느끼고 깔끔하게 개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도 함께 정리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요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재료를 손질하면서 그 색깔과 향을 느끼고 칼질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요리하는 시간이 단순한 일이 아니라 나만의 소중한 시간이 돼요. 세 번째는 걸으면서 하는 방법이에요. 동네 한 바퀴 돌면서 평소에 못 봤던 것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어떤 집에 어떤 꽃이 피어 있는지, 길가에 어떤 나무들이 있는지, 그런 걸 천천히 살펴보면서 걸어보세요. 걸으면서 지금 내 기분은 어떤가? 다리는 어떤 느낌인가? 바람이 어떻게 불고 있나? 이런 걸 느껴보는 거예요. 특별한 목적지가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걷는 자체를 즐기는 거죠. 네 번째는 차 한 잔 마시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차를 우리면서 물이 끓는 소리를 듣고 차 향을 맡고 첫 모금을 마실 때의 느낌을 천천히 음미해 보세요. 급하게 마시지 말고 한 모금 한 모금 천천히 마시면서 이 차가 내 몸으로 들어가면서 따뜻해지는구나 하고 느껴보세요. 그러면 단순히 목마름을 달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이 돼요. 다섯 번째는 잠들기 전 시간을 활용하는 거예요. 침대에 누워서 바로 잠들려고 하지 말고 잠깐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 좋았던 일이 뭐가 있었을까? 고마웠던 순간은 언제였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돼요. 오늘 마신 커피가 맛있었다. 날씨가 좋았다. 이웃이 인사해줘서 좋았다. 이런 작은 일들도 충분해요. 여섯 번째는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특별히 뭘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멍하니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이 어떤 색인지, 구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나무들이 어떻게 흔들리는지 그냥 지켜보는 거죠. 처음에는 이런 걸 해서 뭐 하나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해보시면 마음이 정말 편해져요. 마치 마음속이 깨끗하게 청소되는 느낌이에요. 일곱 번째는 혼자 음식을 먹을 때 텔레비전을 끄고 조용히 먹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어색할 거예요. 그런데 며칠 해보시면 음식 맛을 진짜로 느낄 수 있게 돼요. 이 밥이 이렇게 달았나? 이 반찬이 이런 맛이었나? 하고 새롭게 느끼게 될 거예요. 그리고 천천히 먹게 되니까 소화도 잘 되고 적당량만 먹게 되더라고요. 여덟 번째는 작은 일기를 써보는 거예요. 거창한 일기가 아니라 한두 줄이라도 오늘 느낀 걸 적어보는 거예요. 오늘은 햇빛이 따뜻했다. 마음이 편안했다. 좀 피곤했지만 괜찮다. 이런 식으로요. 글씨를 예쁘게 쓸 필요도 없고 문장을 잘 만들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 마음을 솔직하게 적어보는 거예요. 나중에 읽어보면 그때의 마음이 다시 떠올라서 신기해요. 아홉 번째는 심호흡을 의식적으로 해보는 거예요. 하루에 몇 번이라도 지금 숨을 깊이 쉬어볼까 하고 의식적으로 해보세요. 숨을 들이쉴 때는 배가 나오도록, 내쉴 때는
배가 들어가도록 천천히 해보세요. 이것만으로도 마음이 많이 차분해져요. 특히 답답하거나 불안할 때 효과가 좋아요. 마지막으로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도 가끔은 각자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오늘 저녁에는 각자 조용히 지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고 제안해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지만 온 가족이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것도 나름 의미 있어요.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도 생기고 각자만의 시간을 존중하는 법도 배우게 되죠. 이런 방법들을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이 중에서 하나만 골라서 며칠 해보세요. 그리고 괜찮다 싶으면 하나씩 더 추가해보고요. 중요한 건 억지로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게 되면서 생기는 고민이 하나 있어요.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해졌어? 어디 아픈 데 있어? 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특히 남편이나 자녀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예전에는 항상 바쁘게 움직이고 이것저것 챙겨주고 그랬는데 갑자기 혼자 조용히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엄마가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혼자 있는 시간을 갖기 시작한 후에 남편이 요즘 말이 없어졌다고 하더라고 해요. 그래서 설명해 줬다고 해요. 여보, 나 아픈 거 아니야. 그냥 조용히 있는 시간이 좋아진 거야. 나 자신과 시간을 보내는 게 즐거워졌어. 처음에는 남편이 이해를 못했다고 해요. 왜 굳이 혼자 있으려고 하냐? 우리끼리 이야기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천천히 설명해 드렸다고 해요. 함께 있는 시간도 소중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해. 혼자 있으면서 마음을 정리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야. 그래야 함께 있을 때도 더 편안하게 있을 수 있어. 몇 달 지나니까 남편도 이해하시더라고 해요. 오히려 부인이 예전보다 마음이 편안해 보인다고, 함께 있을 때도 더 여유로워 보인다고 하시더래요. 자녀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성인이 된 자녀들이 전화할 때마다 엄마 뭐 해? 하고 물어보는데 그냥 조용히 있어라고 하면 걱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엄마가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우고 있어. 예전에는 혼자 있으면 뭔가 해야 할 것 같았는데 지금은 그냥 조용히 있는 것도 좋다는 걸 알았어. 처음에는 자녀들도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특히 엄마가 우울한 게 아닐까 하고 걱정할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차이점을 설명해 주세요. 우울한 건 아니야.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어. 예전에는 항상 뭔가 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알게 됐어.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비슷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예전에는 친구들과 자주 만나서 수다를 떨었는데 혼자 있는 시간이 좋아지면서 약속을 줄이게 되면 친구들이 서운해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는 걸 명확히 해주세요.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좋지만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해. 질보다 양이야. 가끔 만나더라도 더 의미 있게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스님은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이 함께 있을 때도 더 편안하다고 하셨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 마음이 편안해지면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도 더 여유롭게 있을 수 있어요. 예전에는 항상 뭔가 해줘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어떤 분은 이런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예전에는 자녀들이 집에 오면 이것저것 챙겨주느라 바빴는데 지금은 그냥 편안하게 함께 있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됐다고 해요. 예전에는 뭔가 해줘야 한다는 생각에 계속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이것저것 챙겨줬는데 지금은 그냥 함께 앉아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더 좋아해요. 남편과의 관계도 달라졌다고 해요. 예전에는 남편이 집에 있으면 항상 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각자 조용한 시간을 갖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됐다고 하세요. 남편은 신문을 보고 나는 책을 읽고 꼭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 편안해요. 하지만 가끔은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을 갖다 보면 가족들이 우리가 싫어진 건 아닐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분명히 해주세요. 혼자 있고 싶다고 해서 여러분이 싫어진 게 아니야.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 마음을 정리하고 더 좋은 마음으로 함께 있고 싶은 거야.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갖고 나서 가족들과 만날 때 더 편안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보세요. 그러면 가족들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될 거예요.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이웃들과 자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만남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럴 때도 관계를 소홀히 하는 게 아니라 더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주 만나서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가끔 만나더라도 진정한 소통을 하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균형이에요. 혼자 있는 시간도 소중하고 함께 있는 시간도 소중해요. 둘 중 하나만 있으면 안 되고 둘 다 있어야 해요. 법정 스님도 산에서 혼자 지내시면서도 가끔은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완전히 혼자만 계신 게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과 함께하는 시간의 균형을 맞추셨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되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도 소중히 여기면 돼요. 다만 예전처럼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강박에서는 벗어나는 거죠. 이런 변화를 가족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보여주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갖고 나서 더 편안하고 행복해진 모습을 보여주면 가족들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될 거예요. 이제 혼자 있는 시간에 조금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했던 그 시간이 이제는 나름 편안하게 느껴지시죠? 오늘은 그 시간을 좀 더 깊이 있게 보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혼자 있으면서 가만히 앉아 있다 보면 문득 옛날 일들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어릴 때 기억, 부모님 생각, 젊은 시절의 추억들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면 왜 이런 생각이 나지? 하면서 다른 걸 생각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기억들을 피하지 말고 천천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마치 오래된 앨범을 펼쳐보는 것처럼 말이에요. 어제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혼자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어릴 때 할머니가 해주신 음식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따뜻한 맛과 함께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떠올랐어요. 예전 같으면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지? 하면서 다른 생각을 했을 텐데 그날은 그냥 그 기억에 머물러 봤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나를 사랑해 주셨는지, 그때는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그 사랑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새삼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속에서 할머니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렸어요. 할머니,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할머니 사랑 덕분에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요. 이런 게 바로 혼자 있는 시간이 주는 선물인 것 같아요. 바쁠 때는 놓쳤던 소중한 기억들, 고마웠던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으시기 전에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지, 어떤 경험들을 했는지 천천히 되돌아보셨죠. 그 과정에서 많은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해요. 단순히 과거를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그 경험들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있으면서 과거를 돌아보는 건 그냥 옛날을 그리워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정리하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는 소중한 시간이에요. 때로는 후회되는 일들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그때 왜 그랬을까? 다르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들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어도 자책하지 마세요.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과거의 실수를 후회만 하지 말고 그것에서 배움을 얻어야 한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후회하는 마음도 자연스러운 거지만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뭘 배웠을까 하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혼자 있으면서 젊은 시절의 일들을 돌아보다가 그때 너무 성급했던 자신을 발견했다고 해요. 항상 빨리빨리 하려고 하고 결과만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죠. 그때는 그게 잘못된 줄 몰랐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많은 걸 놓치고 살았구나 싶더라고요. 아이들이 어릴 때도 빨리 크기만 바랐고 과정을 즐길 줄 몰랐어요. 하지만 그분은 그 깨달음을 자책의 이유로 삼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이라도 알게 됐으니까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이런 게 바로 혼자 있는 시간의 지혜예요. 과거를 돌아보면서 자신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시간이에요. 고마웠던 사람들을 떠올리는 시간도 가져보세요.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 동료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모든 분들을 천천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분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마음속으로 감사 인사를 드려보세요. 그때 정말 고마웠습니다. 덕분에 제가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요. 이런 시간을 가지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리고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다는 걸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이 있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자연과 함께 보낸 시간들도 떠올려 보세요. 아름다웠던 풍경, 기분 좋았던 날씨, 인상 깊었던 여행. 그런 순간들을 천천히 되새겨 보는 거예요. 저는 요즘 어릴 때 고향 뒷산에서 놀던 기억을 자주 떠올려요. 그때는 그냥 놀기만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자유롭고 행복했던 시간이었는지 새삼 느껴져요. 그런 기억들을 떠올리다 보면 내가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순간들을 경험했는지 알게 돼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 순간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겨요. 혼자 있으면서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도 가져보세요. 나는 정말 어떤 사람일까?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뭘까?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는 뭘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보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당장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질문을 던져놓고 천천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답은 저절로 떠오를 거예요. 중요한 건 이런 시간을 가질 때 조급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대단한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는 부담도 갖지 마세요. 그냥 조용히 자신과 만나는 시간,
자신을 이해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시간들이 쌓이면서 점점 마음이 깊어져요. 예전에는 표면적으로만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는 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작은 일에도 감동할 줄 아는 마음이 생겨요. 어떤 분은 이런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혼자 있으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다 보니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됐다고 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건강하게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새삼 느끼게 됐어요. 이런 마음이 바로 고독이 주는 선물이에요. 혼자 있으면서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다 보니 삶의 진짜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도 이런 게 있어요. 마음이 고요해질 때 비로소 진리가 보인다고 하셨어요. 바쁘고 시끄러울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조용한 시간에는 선명하게 보이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있으면서 마음이 고요해지면 평소에 놓쳤던 소중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가족의 사랑, 친구의 우정, 자연의 아름다움,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 이런 것들이 새롭게 다가와요. 때로는 깊은 평화를 느낄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앉아 있는데 마음이 호수처럼 잔잔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런 순간에는 정말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걸 느껴요. 법정 스님께서 자주 하신 말씀 중에 충만한 비움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게 있는 것 같은 느낌,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모든 걸 다 한 것 같은 느낌을 말씀하신 거죠.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는데 혼자 있는 시간을 갖다 보니 조금씩 알 것 같아요. 정말 조용하고 평화로운 순간에는 마음이 텅 비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가득 차 있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경험을 하면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지루하거나 외로운 시간이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풍요로운 시간이 되는 거죠. 자신에게 편지를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10년 전의 나에게, 10년 후의 나에게 이런 식으로 편지를 써보는 거예요. 10년 전의 나에게는 그때 힘들었지만 잘 견뎌줘서 고마워. 덕분에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어. 라고 위로와 감사의 말을 전해보세요. 10년 후의 나에게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말고 건강하게 지내길 바라. 라고 희망과 격려의 말을 전해보세요. 이런 시간을 가지면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하나로 연결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나 자신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어요. 조용한 시간에는 죽음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라 삶이 유한하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겠지.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 오히려 삶이 더 소중하게 느껴져요. 죽음을 생각한다고 해서 우울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돼요. 법정 스님도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삶을 더 깊이 사는 방법이라고 하셨어요. 죽음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삶이 더 의미 있게 느껴지는 거죠. 이런 깊은 생각들을 혼자 있는 시간에 천천히 해보세요. 답을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생각하는 과정 자체를 즐겨보세요. 때로는 눈물이 날 수도 있어요. 고마웠던 기억을 떠올리다가 후회되는 일을 생각하다가 또는 그냥 이유 없이 눈물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런 눈물도 나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정화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세요. 중요한 건 이런 깊은 시간을 억지로 만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런 순간이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그런 순간이 오면 피하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이렇게 깊어지면 일상생활에서도 변화가 생겨요.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알게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더 진심으로 대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더 명확해지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오히려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이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이 된다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살다 보면 혼자 있는 시간이 괴로울 때도 있어요.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족과 갈등이 있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또는 이유 없이 마음이 무거울 때 말이에요. 그런 때에는 혼자 있으면 자꾸 안 좋은 생각만 떠오르고, 불안하고, 답답해져요. 이럴 때는 차라리 바쁘게 지내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그런 어려운 시기에도 혼자 있는 시간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만 방법을 조금 달리해야 해요. 먼저 힘든 마음을 억지로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우울하면 안 돼, 불안해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자신을 다그치지 말고 그냥 지금 힘들구나, 그럴 수 있어 하고 받아들여 보세요. 어떤 분은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신 후에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어요. 혼자 있으면 자꾸 남편 생각이 나서 눈물만 나고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잠을 못 이루셨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슬픔도 내 마음의 일부다, 억지로 없애려고 하지 말자고 생각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슬플 때는 실컷 울고 그리울 때는 마음껏 그리워하셨다고 하세요. 처음에는 울기만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눈물과 함께 좋은 기억들도 떠오르더라고요. 남편과 함께 했던 행복한 순간들, 남편이 해줬던 따뜻한 말들이 생각나면서 마음이 조금씩 위로됐어요. 지금도 가끔 외롭고 슬프지만 그런 감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고 계세요. 그리고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슬픔이 아니라 사랑의 다른 모습으로 여기게 됐다고 하세요. 건강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도 계세요. 갑자기 큰 병을 얻어서 병원을 다니게 됐는데 혼자 있으면 자꾸 나쁜 생각만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도 마음가짐을 바꾸셨어요. 아프다고 해서 내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야. 아픈 것도 내 삶의 일부야 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혼자 있을 때 자신의 몸에 고마움을 표현하는 시간을 가지셨다고 해요. 지금까지 고생 많았어. 아픈 곳도 있지만 여전히 열심히 일해주고 있어 하면서 자신의 몸을 다독여 주셨대요. 신기하게도 그렇게 하니까 아픈 것보다는 아직 건강한 부분에 더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몸도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았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도 계세요. 예상하지 못한 일로 생활이 힘들어졌는데 혼자 있으면 자꾸 걱정만 늘어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생각을 바꾸셨어요. 지금은 힘들지만 이것도 지나갈 거야. 지금까지도 어려운 일들을 잘 견뎌왔잖아. 하고 자신을 격려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혼자 있을 때 과거에 어려움을 극복했던 경험들을 떠올려 보셨다고 해요. 그때도 힘들었지만 결국 해결됐지. 이번에도 방법이 있을 거야 하면서 희망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셨대요. 법정 스님의 가르침 중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통도 무상하다.
즉, 영원하지 않다. 반드시 지나간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힘든 일도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아요. 비가 오면 언젠가는 개는 것처럼 어려운 시기도 언젠가는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힘들 때 혼자 있으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 중 하나는 작은 희망이라도 놓지 않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일이라도 좋은 일을 찾아보는 거죠. 오늘 날씨가 좋네. 이웃이 안부를 물어봐 줘서 고마웠어. 맛있는 차 한 잔 마실 수 있어서 다행이야. 이런 작은 일들이라도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걸로 뭐가 달라지겠어? 싶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작은 희망들이 모이면 큰 힘이 돼요. 마치 작은 불씨가 큰 불이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어려운 시기에는 혼자 있으면서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도 가져보세요. 지금 힘들지만 괜찮아. 이것도 지나갈 거야. 너는 지금까지 잘해왔어. 이번에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마치 힘든 친구를 위로해 주는 것처럼 자신에게도 따뜻한 말을 해주세요. 자책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이해하고 격려해 주는 거죠. 때로는 울어도 좋아요. 혼자 있을 때 실컷 울고 나면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져요. 눈물도 마음을 정화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부처님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어머니가 아이를 잃고 너무 슬퍼서 부처님을 찾아왔어요. 부처님은 그 어머니에게 슬픔을 억지로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 슬픔과 함께 지내는 법을 배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언젠가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게 된다. 이것이 삶의 진실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슬픔을 통해서 삶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시기를 그냥 빨리 지나가기만 바라지 말고 그 시간을 통해서 무엇인가 배울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뭘 배우고 있을까? 이 경험이 나를 어떻게 성장시키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물론 당장은 답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구나 하고 깨닫게 될 거예요. 중요한 건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 마음을 정리하고 힘을 얻는 건 좋지만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필요해요. 어려운 시기의 고독은 외로운 고독이 아니라 자신을 돌보고 치유하는 고독이어야 해요. 그런 시간을 통해서 다시 일어설 힘을 기르는 거죠. 힘든 시기에도 포기하지 마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괴롭더라도 그 시간을 통해서 내면의 힘을 기를 수 있다는 걸 믿어보세요. 분명히 길이 있을 거예요.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 많은 걸 배우셨을 거예요. 그 시간이 외롭고 답답한 시간이 아니라 자신을 만나고 마음을 정리하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걸 느끼셨겠죠. 오늘은 그런 깨달음을 바탕으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법정 스님께서 자주 하신 말씀 중에 무소유라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혼자 있는 시간을 갖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마음이 생겨요. 예전에는 이것저것 많이 가져야 안심이 됐는데 이제는 정말 필요한 것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집에 물건이 많으면 오히려 답답하고 단순하게 살 때 마음이 더 편안하다는 걸 알게 돼요. 어떤 분은 혼자 있는 시간을 갖기 시작한 후에 집 정리를 하게 됐다고 해요. 오래된 옷들, 안 쓰는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마음도 함께 정리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물건을 버리는 게 아니라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느낌이었어요. 정말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니까 집도 깔끔해지고 마음도 가벼워졌어요. 이게 바로 고독이 가르쳐 주는 지혜 중 하나예요. 많이 가져야 행복한 게 아니라 적당히 가지면서 만족할 줄 아는 게 진짜 행복이라는 거죠. 남과 비교하지 않게 되는 것도 큰 변화예요. 혼자 있으면서 자신을 돌아보다 보면 다른 사람의 삶과 내 삶을 비교하는 게 얼마나 의미 없는 일인지 깨닫게 돼요. 옆집은 이런데 우리 집은, 친구는 저런데 나는, 이런 생각들이 줄어들어요. 대신 나는 나만의 삶을 살고 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마음이 생겨요.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예전에는 친구들과 만나면 자꾸 서로 비교하게 됐는데 이제는 그런 마음이 많이 줄었다고 해요. 친구가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갔다고 해도 예전처럼 부럽지 않아요. 대신 잘 됐네, 축하해 하고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게 됐어요. 내 삶에 만족하니까 다른 사람을 질투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도 지혜 중 하나예요. 예전에는 모든 걸 내가 조절하고 싶어 했는데 이제는 어떤 일들은 그냥 흘러가도록 두는 게 낫다는 걸 알게 돼요. 봄이 되면 꽃이 피고 가을이 되면 잎이 떨어지는 것처럼 인생에도 때가 있다는 걸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억지로 서두르거나 억지로 붙잡으려고 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기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성인이 된 자녀와의 관계에서 이런 지혜를 경험하셨어요. 예전에는 자녀가 뭘 하든 간섭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그냥 지켜보는 것도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됐다고 해요. 아이가 실수를 해도 제가 나서서 해결해 주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냥 옆에서 지켜보면서 필요할 때만 도움을 줘요. 그게 아이에게도 더 좋은 것 같아요.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것도 큰 변화예요. 특별한 일이 없어도 그냥 평범하게 하루하루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게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건강하게 숨을 쉬고 맛있는 밥을 먹고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다는 것. 이런 평범한 일들이 사실은 가장 소중한 일들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부처님께서도 평범한 마음이 도다라고 하셨어요. 특별하고 대단한 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평범한 일상을 소중히 여기는 게 진짜 지혜로운 삶이라는 뜻이에요. 혼자 있으면서 이런 평범함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면 삶에 대한 만족도가 훨씬 높아져요. 뭔가 대단한 걸 성취해야만 행복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욕심을 줄이는 것도 중요한 지혜예요. 혼자 있으면서 자신을 돌아보다 보면 내가 얼마나 많은 욕심을 갖고 살았는지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런 욕심들이 오히려 나를 힘들게 했다는 걸 알게 되죠. 더 많이, 더 빨리, 더 좋게 하려던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고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예전에는 항상 뭔가를 더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 쫓겨 살았는데 이제는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살게 됐다고 해요. 예전에는 더 큰 집, 더 좋은 차를 갖고 싶어 했는데 지금 집도 충분히 좋고 지금 차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욕심을 줄이니까 마음이 훨씬 편해졌어요. 시간에 쫓기지 않고 살게 되는 것도 지혜예요.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 천천히라는 걸 배우게 되거든요. 모든 일을 빨리빨리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서 내 속도에 맞춰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밥을 먹을 때도 천천히, 걸을 때도 천천히, 생각할 때도 천천히.
이렇게 살다 보니까 훨씬 여유롭고 평화로운 삶이 가능해져요.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도 깊어져요. 혼자 있으면서 나 자신을 이해하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아, 저 사람도 나처럼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외로울 거야 하는 공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난하는 마음이 줄어들어요. 대신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커져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마시고 있는 차의 따뜻함, 지금 느끼고 있는 바람의 시원함, 지금 보고 있는 하늘의 아름다움. 이런 현재의 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온전히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법정 스님께서도 지금 여기의 중요성을 자주 강조하셨어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다라고 하시면서요.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면 삶 자체가 명상이 되고 기도가 돼요. 특별한 시간과 장소에서만 평화를 느끼는 게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평화를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예전에는 행복해지려면 뭔가 특별한 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냥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거창한 성취나 특별한 경험이 없어도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지혜들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혼자 있는 시간을 꾸준히 가지면서 천천히 깨달아가는 거죠. 그리고 완벽하게 깨달을 필요도 없어요. 조금씩 자기만의 속도로 이해해가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런 지혜들을 억지로 만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을 자연스럽게 보내다 보면 저절로 이런 깨달음들이 찾아올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지혜를 얻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조금 더 편안하고 지혜롭게 살 수 있게 됐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법정 스님의 가르침처럼 무소유의 마음, 비교하지 않는 마음, 자연스러운 마음, 현재에 머무는 마음으로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함께 있어도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지혜로운 삶이 바로 고독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인 것 같아요.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 진짜 자신을 만나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죠. 물론 여전히 힘들 때도 있을 거고 완벽하지 않을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들도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관대해지세요. 나는 이래야 해. 나는 저래야 해. 하는 강박에서 벗어나서 나는 나대로 살면 돼. 하는 여유로운 마음을 가져보세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견뎌야 할 시간이 아니라 기다려지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지혜를 발견하게 될 거고요. 지혜롭게 산다는 건 완벽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현재를 소중히 여기며 욕심 부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걸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의 긴 여행이 끝나가네요. 혼자 있는 시간에 대한 두려움으로 시작해서 고독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을 만나고 지혜를 얻는 과정까지 함께 해왔어요. 처음에는 혼자 있으면 뭔가 잘못된 것 같고 외롭고 답답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견뎌야 할 시간이 아니라 나 자신과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걸 느끼고 계시겠죠. 이 변화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까지 수십 년을 바쁘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혼자 있는 시간을 편하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을 테니까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천천히 시도해 보신 자신을 격려해 주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가끔은 여전히 혼자 있는 게 어색할 수도 있고 외로울 수도 있어요. 그런 날들이 있어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중요한 건 그런 마음이 들 때 자신을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법정 스님께서도 처음에는 산속에서 혼자 지내는 게 쉽지 않으셨다고 해요. 때로는 사람들이 그리워서 괴로우셨고, 때로는 도시 생활이 그리워서 힘드셨다고 하세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그 시간을 보내시면서 결국에는 고독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으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하게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자기만의 속도로, 자기만의 방법으로 천천히 익숙해져 가면 되는 거예요. 어떤 날은 혼자 있으면서 차 한 잔 마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평화로울 수 있어요. 어떤 날은 창밖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고요. 어떤 날은 그냥 조용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거창한 깨달음이나 특별한 경험을 기대하지 마세요. 혼자 있는 시간의 진정한 선물은 그런 평범한 순간들 속에 숨어 있어요. 아주 작은 평화, 아주 작은 만족, 아주 작은 감사. 이런 것들이 모여서 큰 행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억지로 다 실천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 하나만 골라서 천천히 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혼자 있는 시간을 갖는다고 해서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 마음이 편안해지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더 진심으로, 더 여유롭게 대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균형이 중요해요.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하고 함께 하는 시간도 필요해요. 둘 다 소중한 시간이니까 어느 쪽도 무시하지 마세요. 앞으로도 계속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보내는 방법의 정답은 없어요. 각자에게 맞는 방법이 있을 뿐이죠.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들도 참고만 하시고 결국에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가시면 돼요. 가끔은 이 이야기들을 다시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처음 들을 때와 몇 달 후에 들을 때의 느낌이 다를 거예요. 그만큼 내가 변하고 성장했다는 뜻이니까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에요. 무엇보다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지 못했다고 해서 자책하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변화하고 있는 자신을 격려해 주세요.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는 말씀이 있어요.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이 자신의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라는 뜻이에요.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 바로 그런 등불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 평화롭고 행복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죠. 그 등불이 밝아지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빛을 나누어 줄 수 있게 될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소중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조용히 자신과 함께 있는 이 시간 말이에요.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쌓여서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시간은 벌이 아니라 선물이에요. 자신을 만나고 마음을 치유하고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선물이에요. 천천히 가세요.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자기만의 속도로 천천히 가세요. 때로는 멈춰도 좋고 때로는 뒤로 물러서도 좋아요. 중요한 건 방향이니까 천천히라도 자신을 향해서 걸어가면 돼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오늘 잘 안 됐다면 내일 다시 해보면 되고, 이번 주에 못했다면 다음 주에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리고 혼자 있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고민을 하고 같은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의 여행이 계속되기를 응원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만남의 시간이 되고, 외로움의 시간이 아니라 충만함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고독한 시간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더 깊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